인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죽음 중 어이없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선 과거 영상들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드라코는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만든 법은 굉장히 가혹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드라코는 거의 모든 범죄의 처벌을 사형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경미한 범죄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고 중대한 범죄는 더 무거운 형벌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선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모자나 겉옷 등을 던졌는데 드라콘이 원형극장에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모자와 겉옷 등이 날아왔죠. 그러나 그에게 너무 많은 옷이 날아왔고 그는 옷더미 속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법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얼마 뒤 살인에 대한 법규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됐습니다. 카론다스는 기원전 6세기 유명한 그리스 법률가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카타니아에서 활동했는데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법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여겨졌는지 인근 도시들도 채택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카론다스의 법을 높이 평가했고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법에는 의회에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카론다스는 자신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잊고 의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곧 카론다스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지적됐고 그는 자신이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른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고지식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입법자가 스스로 법을 지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존경할 만한 죽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는 일개 병사로 시작해 진급을 거듭하며 결국 황제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동생을 공동 황제로 임명해 제국의 동부를 맡기고 자신은 서부에서 이민족과 싸웠습니다. 갈리아의 트리어에서만 7년을 머무는 등 황제로 지낸 대부분의 시간을 이민족을 막아내고 이민족을 정벌하는 데 썼습니다. 한편 로마 국경의 여러 이민족 중엔 콰디족이라는 게르만계 집단이 있었는데 당시 갈리아 총독의 아들이 연회를 열어 콰디족 족장들을 초대해놓고 그들을 다 죽이는 등 외교에 완전히 실패해 충돌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콰디족을 정벌하러 왔고 콰디족은 사절단을 보내 로마 군대의 병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요청합니다. 이때 콰디족 사절단은 돌아가기 전 황제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황제를 만난 콰디족 사절단은 갑자기 전쟁은 다 로마 때문이고 평화조약은 콰디족 전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며 일부 콰디족은 언제든 로마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그들의 말에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는 격분했고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교황 하드리아노 4세는 역대 교황 중 유일한 잉글랜드 출신 교황입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진 건 없으나 평민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드리아노 4세는 신성로마 제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황제 프리드리 1세와 대치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순간 그에게 파리가 날아왔고 파리가 목구멍에 달라붙는 바람에 숨이 막혀 선종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후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해오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동래성을 점령하고 북상해왔고 신립이 이끄는 조선의 정예군은 탕금대에서 패배했습니다. 조정엔 곳곳에서 패전의 소식이 올라왔으며 조선의 국왕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했죠. 이때 김명원을 도원수로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지키도록 하는데요. 김명원은 문관이었지만 신각은 전쟁 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지키기 위해 소집된 군대는 오합지졸로 사기가 매우 낮아 도저히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근처까지 도달하자 군대는 붕괴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각은 양주로 이동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경병사 이온을 만나 군을 합쳤는데 해유령에서 일본군을 발견하고는 공격해 전멸시켰습니다. 약 70명의 일본군을 죽인 소규모 전투였지만 당시 조선은 개전 이후 패배를 거듭하던 중이었으니 단비와도 같은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한편 조정엔 신각이 도검찰사 이원을 따른다는 핑계로 도망쳤다는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선조에게 말했고 선조는 그것을 허락하며 신각에게 차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신각이 해유령에서 이겼다는 첩보가 조정에 도착하는데요. 선조는 뒤늦게 신각을 죽이지 말라며 사람을 보냈으나 신각은 이미 처형된 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사피는 19살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치 경험도 없고 나태해 왕으로서 굉장히 미숙했는데요. 즉위 후 5년 동안 의심이 되거나 자신에게 반감을 사는 모든 일을 처형해버렸습니다. 나중엔 술과 아편에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도 않았죠. 그는 아편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는데 32살 어느 날 조지아의 유명한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을 이스파한으로 불렀습니다. 사피는 그와 술 마시기 대회를 하던 중 과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웨일스공 프레드릭은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아들로 웨일스공이라는 자기가 말해주듯이 별일이 없다면 차기 국왕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문제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2세는 프레드릭이 음악이나 예술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갈등을 겪었죠. 프레드릭은 아버지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랐는지 반대파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아버지와 다퉜습니다. 이후 프레드릭은 성에서 추방되고 의회의 중재로 왕과 화해하는 등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야망을 꿈꾸던 어느 날 그는 이전부터 즐겨하던 크리켓을 하던 도중 가슴에 공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날아온 공이 굉장히 강력했는지 프레드릭은 그대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무튼 크리켓 공이 폐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며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레드릭의 죽음 이후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조지 2세보다 먼저 사망했고 왕위는 프레드릭의 아들 조지 3세에게 가게 됩니다. 토마스 오트웨이는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윈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본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직자가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런던에서 연극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엔 연기를 하려 했지만 극심한 무대공포증으로 형편없는 연기를 펼치며 포기했고 이후 자신에겐 글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작가가 되죠. 그러나 오트웨이는 몇몇 공연을 성공시켰지만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관객들과 비평가에 호평을 받았지만 극장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연히 그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중 어느 날 오트웨이는 빵을 구걸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데 한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빵을 사줬습니다. 오트웨이는 곧바로 급하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첫입에 숨이 막혀 사망했습니다. 카스티아의 왕 엘리케일세는 1211년 형이 급사하며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아버지까지 죽으면서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러 13살이 된 그는 카스티아의 도시 팔렌시아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타일이 떨어져 머리에 맞아 사망했습니다.